그 열차는 당신들의 사막을 못 버틸 겁니다. 독일 기술진의 그 한마디가 사우디아라비아 회의실을 싸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만만하던 유럽 기술자들의 얼굴엔 조롱이 가득했죠. 정비도 직접 못하시잖아요? 그런 환경엔 독일 열차도 무리입니다. 그 순간 사우디의 자존심은 무너졌고 그 어떤 나라도 진짜 기술을 넘겨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누구도 단 한 나라 한국을 빼고는요. 모래폭풍도 이겨낸 열차, 60도 더위도 견딘 기술, 자립을 꿈꾸던 사우디가 선택한 단 하나의 나라 한국. 그 기적의 열차 KTX-UM은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진짜 독립할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우리는 열차를 팔러 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함께 가르치고 함께 성장하러 왔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했던 이 말 한마디에 사우디 엔지니어들은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다고 합니다. 전 세계가 말렸던 그 선택 하지만 사우디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우디의 사막 위를 달리는 건 독일 열차도 일본 열차도 아닌 바로 KTX. 이 이야기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지금부터 펼쳐질 건 단순한 철도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나라의 자존심과 미래가 바뀐 진짜 반전 스토리입니다. 지금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절대 후회 없으실 겁니다. 해외 감동 실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피르 알 라시드라고 해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철도 개발부를 이끌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기차를 정말 좋아했어요. 그냥 기차가 아니라 사막을 가로질러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 크고 반짝이고 강력한 기차들이요. 멀리 떨어진 도시들을 연결해주고 마치 마법처럼 거리를 순식간에 줄여주는 그런 기차 말이에요. 제가 자라온 곳은 끝도 없이 펼쳐진 사막에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었어요. 햇볕은 늘 뜨겁고 모래는 도로 위에도 공기 중에도 심지어 집 안에도 가득했죠. 저희 가족은 천하버스를 이용해서 이동하곤 했는데 여행은 늘 길고 불편하고 정말 피곤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먼 도시에 친척을 만나러 가자며 기차를 타셨는데요. 그 경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기차역에 발을 디딘 순간의 그 설렘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눈앞에 펼쳐진 길고 빛나는 기차는 끝이 안 보일 정도였고 그 커다란 엔진은 조용히 웅웅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마치 뛰기 전 조용히 숨 고르는 사자의 울음 같았다고 할까요? 기차 안은 부드럽고 편안한 좌석에 커다란 창문으로는 바깥의 아름답고 변하는 사막 풍경이 쭉 보였어요. 기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저는 마치 날아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건물과 나무들이 순식간에 스쳐 지나가고 곧 햇살에 반짝이는 사막이 끝없이 펼쳐졌죠. 그날 이후로 기차는 제 꿈이 되었어요. 저는 학교 노트에 기차 그림을 그리고 종이랑 나무 조각으로 모형을 만들기도 했고 기차에 대한 책은 정말 닥치는 대로 읽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언젠가 제가 자라면 이 멋진 기차들을 우리나라에 도입해서 척박한 사막을 거침없이 달리게 만들고 도시들을 빠르게 연결하자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드디어 제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 찾아왔어요. 10년 전쯤이었죠. 독일의 유명한 고속열차 ICE가 리야드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저는 철도 개발부의 책임자가 되기 위해 그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제 경력에서 가장 큰 순간이었어요. 그 독일 기차가 리야드에 들어오던 날 역에는 수많은 인파가 모였고 모두가 박수치고 웃고 있었어요. 제 심장은 마구 뛰었고 저는 다시 아이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이게 우리가 기다려왔던 미래구나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죠. 그 기차는 정말 멋졌어요. 흰색으로 매끈하게 디자인됐고 사막 햇살 아래 반짝였어요. 독일에서 온 기술자들과 관계자들이 아주 자랑스럽게 기차를 소개해줬고 얼마나 빠르고 안전한지 심지어 사막 같은 환경에서도 문제없이 달릴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그 설명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었어요. 첫 시험 운행 때 저는 마치 어린 시절 그 첫 기차 여행처럼 설렜어요. 기차는 매끄럽게 철로를 따라 달렸고 모든 사람들은 들뜬 얼굴로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있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사막 풍경은 고요하고 아름다웠고요. 마치 새로운 시대에 들어선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그 기쁨 한켠에는 살짝 걱정도 있었어요. 정말 이 멋진 기차들이 우리 사막의 환경을 견딜 수 있을까?
이 끊임없는 모래바람과 뜨거운 열기를 감당할 수 있을까? 독일 기술자들은 문제 없다고 장담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한쪽이 찜찜했어요. 그 후 몇 달간 독일 기차들은 처음엔 순조롭게 운행됐어요. 그런데 서서히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죠. 모래가 엔진 안으로 들어가 고장을 일으키고 뜨거운 날씨엔 기차가 자주 과열됐어요. 문제는 저희 기술자들이 기차의 중요한 부품을 손볼 수 없다는 거였어요. 독일 측에서는 기밀이라며 꼭 그들의 기술자만 고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이건 점점 저희를 답답하고 무력하게 만들었어요. 겉으론 멋진 기차였지만 저희는 여전히 다른 나라의 손에 의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혹시 우리가 실수한 건 아닐까? 우리가 직접 운용하고 유지보수할 수 있는 기차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어요. 그냥 외국 기술을 동경할 게 아니라 스스로 그 기술을 배우고 다룰 수 있어야겠다고 깨달았어요. 사무실 책상에 앉아 다음 계획을 고민하던 어느 날, 저는 리야드에 처음 ICE가 들어오던 사진을 바라봤어요. 그땐 모든 게 완벽해 보였는데 지금은 그 사진이 우리가 가진 한계를 말해주는 듯했어요. 이젠 뭔가 달라져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곧 새로운 철도 노선도 계획되어 있었으니까요. 이번에는 제대로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때 놀라운 기회가 찾아왔어요. 정부에서 아주 큰 규모의 철도 프로젝트를 발표한 거예요. 리야드에서 제다, 다시 다마맘까지 연결하는 1500km짜리 노선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국왕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이번엔 우리 힘으로 운영하고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언제까지 외국에 의존할 순 없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다시 희망이 생겼어요.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할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이제 남은 과제는 하나였어요. 과연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기술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진짜 파트너를 찾을 수 있을까? 하지만 저희 스스로를 믿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진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진정한 독립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그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속으로 외쳤어요. 우리의 꿈의 기차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번에는 훨씬 더 멋지게 이뤄낼 수 있어. 그토록 꿈꾸던 독일 고속열차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저희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이제부터는 모든 게 잘 될 거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어요. 처음엔 정말 모든 게 완벽했어요. 하얗고 날렵한 독일 기차가 사막을 가로지르며 도시들을 전보다 훨씬 빠르게 연결했죠. 시민들은 놀라워했고 다들 만족스러워했어요. 승객들은 편안한 좌석에 앉아 빠르고 매끄럽게 이동했고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징조가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작디작은 모래알 하나가 큰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한 거죠. 사막은 정말 아름답지만 동시에 거칠어요. 모래폭풍은 흔한 일이고 뜨거운 태양은 매일같이 내리쬐죠. 그런 모래가 첨단 기술이 들어간 독일 기차 내부까지 침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기술자인 파이살이 숨을 헐떡이며 제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어요. 알-라시드 국장님, 기차가 또 멈췄습니다. 지금 사막 한복판에서 멈춰서 있고 승객들이 안에 갇혀 있어요.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곧바로 통제실로 달려가 모든 상황을 파악했죠. 스크린에는 도시와 도시 사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막 한가운데 멈춰 선 기차가 보였어요. 밖은 거의 섭씨 50도에 달하는 땡볕이었고요. 저희는 즉시 비상구조 차량과 생수 구조팀을 보냈어요. 몇 시간 동안 긴장된 상황이 이어졌지만 다행히 모두 무사히 구조됐어요. 그 사건은 아주 큰 문제 하나를 깨닫게 해줬어요. 독일 기차들이 저희 사막의 혹독한 환경을 완전히 이겨내지 못한다는 사실이요. 게다가 가장 큰 문제는 저희 기술자들이 기차의 핵심 부품을 직접 손볼 수 없었다는 점이었어요. 독일 측에서는 모든 기술을 비밀로 하면서 자신들만 수리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 이후로 저희는 계속 답답함과 무력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파이살과 다른 기술자들을 불러 이야기를 나눴어요. 다들 솔직하게 걱정을 털어놨죠. 국장님, 저희는 이 기차들에 대해 아무 권한이 없어요. 파이살이 말했어요. 기차에 문제가 생기면 독일에서 기술자가 오기만을 며칠씩 기다려야 해요. 그동안 승객들은 불편을 겪고 시민들의 신뢰도 떨어지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생각할수록 명확해졌죠.
이제는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고칠 수 있는 기차가 필요하다는 걸요. 진짜 독립이 필요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책상 위에 있는 독일 고속열차의 사진을 멍하니 바라봤죠. 예전에는 희망의 상징이었던 그 사진이 이제는 우리 의존의 상징처럼 보였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잘못 선택한 걸까? 이걸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독일 측과 긴급 회의를 잡았어요. 그들은 여전히 침착하고 자신감 있어 보였죠. 저는 최대한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매번 문제가 생길 때마다 독일에서 기술자를 불러야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저희도 스스로 유지보수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그들의 대답은 참 실망스러웠어요. 아주 정중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죠. 저희 기술은 매우 정교하고 민감해서 외부에 공유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사막 환경이 너무 혹독해서 기술을 개방하는 건 위험해요. 사실 다른 나라에선 이런 문제가 거의 없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치 따귀를 맞은 것처럼 기분이 상했어요. 그렇다면 더더욱 이 사막에 맞는 기차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요. 저는 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마음속으로 굳게 결심했죠. 이제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 며칠 후 저는 내부 회의를 소집했어요. 책상 위에는 노선지도, 기차 고장 보고서, 각종 기술 문서들이 잔뜩 펼쳐져 있었어요. 모든 팀원이 걱정 가득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다들 각오가 되어 있는 눈빛이었죠. 여러분, 지금 저희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말을 꺼냈어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외부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기술을 공유해주고 진짜로 믿고 함께 걸어줄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해요. 우리가 주도권을 갖는 철도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파이살이 손을 들고 말했어요. 그런데 국장님, 만약 어느 나라도 기술을 공유하지 않겠다고 하면요? 그 말에 저는 숨을 한 번 깊이 들이쉬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럼 계속해서 찾을 겁니다. 언젠가는 저희를 믿어주는 진짜 파트너를 반드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뒤 몇 주 동안 저희는 일본, 프랑스, 미국의 여러 철도 회사들과 접촉했어요. 기대감도 있었지만 결과는 늘 실망이었어요. 기술은 절대 공유 못한다는 거였죠. 그렇게 희망이 꺼져가던 어느 날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바로 한국이었어요. 현대 로템이라는 기업에서 만나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들은 KTX-이음이라는 새로운 고속열차를 사막 같은 혹독한 환경에서도 쓸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했죠. 처음엔 좀 반신반의했어요. 한국? 그 나라 가야 휴대폰, TV, 자동차는 잘 만들지만 기차는? 그래도 그들의 제안이 참 인상 깊었어요. 단순히 기차를 팔겠다는 게 아니라 기술 이전과 교육까지 모두 제공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회의를 잡았고 저는 기대 반, 걱정 반의 마음으로 준비를 했어요. 이건 단순히 좋은 기차를 찾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를 믿어주고 우리도 스스로를 믿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진짜 파트너를 만날 수 있는 기회였어요. 회의실 문을 열며 저는 다시 희망을 품었어요. 그날이 그리고 그 이후의 여정이 저희 나라에 어떤 기적을 가져올지 그땐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그날 아침 저는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마음으로 회의실 문을 열었어요. 현대 로템이라는 한국 기업의 관계자들을 만나게 된 거였죠. 이 만남이 저희에게 진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제 마음은 정말 떨렸어요. 회의실은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넓고 밝은 공간이었어요. 벽에는 사막과 산을 가로지르는 고속열차들의 멋진 사진이 걸려 있었고요. 그 공간 안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저희를 따뜻하게 맞이해줬어요. 그 중심엔 아주 친근한 인상을 가진 김재호 이사님이 계셨어요. 김 이사님은 제 손을 꽉 잡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알라시드 국장님, 이렇게 직접 와주셔서 영광입니다. 저희는 사우디가 철도 분야에서 진정한 성공을 이뤄내실 수 있도록 꼭 돕고 싶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정말 따뜻했고 자신감에 차 있으면서도 겸손했어요. 저는 그 순간 이번엔 뭔가 다를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느꼈어요. 그렇게 회의가 시작됐고 김 이사님은 먼저 짧은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화면에는 KTX-이음이라는 한국 열차가 사막, 산, 심지어 폭우속을 달리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특히 사막의 모래폭풍을 뚫고 달리는 장면에서는 저희 기술자 파이살이 제게 속삭였어요. 이거 진짜인가요? 김 이사님은 영상을 잠시 멈추고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네, 이거 실제 상황 맞습니다. 저희는 수년간 연구해서 이 열차를 만들었어요. 사막 환경에서도 문제없이 달릴 수 있도록 모래 필터, 냉각 시스템, 엔진 모두 철저하게 테스트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제안이 나왔어요. 직접 한국에 와서 다 보시죠.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드릴게요. 질문도 얼마든지 하시고요. 저희 기술 직접 느껴보세요. 그 말에 저는 정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동안 만났던 다른 나라들은 늘 기술을 숨기고 비밀처럼 다뤘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달랐어요. 열려있고 정직하고 진심으로 저희를 도와주고 싶어 하는 게 느껴졌어요. 며칠 후 저희는 한국으로 향했어요. 저는 한국에 처음 가보는 거였고, 솔직히 말하면 이 나라가 어떻게 기차까지 잘 만들게 됐을까? 라는 호기심도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현대 로템팀이 웃으며 저희를 반겨줬고, 그 따뜻한 환대 덕분에 낯설지가 않았어요. 다음날 아침 그들이 저희를 데려간 곳은 현대로템의 열차 시험시설이었어요. 규모가 어마어마했고 넓은 부지에 깔끔한 건물들이 정돈되어 있었죠. 안에 들어가 보니 유니폼을 입은 기술자들이 각 부품을 정밀하게 다루고 있었어요. 그 모습 하나하나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김 이사님은 저희에게 모래폭풍 실험실을 보여주셨어요. 거대한 금속 챔버 안에서 실제 모래와 뜨거운 열풍이 기차 부품을 향해 쏟아지고 있었어요. 파이살은 물론 저희 기술자들 모두가 너들 잃고 지켜봤고 질문을 쏟아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 기술자분들은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감추는 게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실물 KTX-이음을 직접 봤을 때는 정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강하고 매끈하며 사막을 달릴 준비가 완벽히 된 열차였죠. 김 이사님은 모래 필터, 냉각 시스템, 특수 타이어까지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어요. 정말 신뢰가 갔어요. 그분은 저희의 반응을 지켜보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단순히 열차를 판매하려는 게 아닙니다. 모든 기술을 공유하고 함께 배우며 진정한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사우디가 독립적으로 열차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희망과 감동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파이살도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국장님, 이게 바로 저희가 찾던 파트너입니다. 그날 저녁 현대로템에서 저희를 식사에 초대해 주셨어요. 맛있는 한국 음식과 함께 정말 따뜻한 시간을 보냈고, 김 이사님은 본인의 인생 이야기까지 들려주셨어요. 저희도 예전엔 기술력이 약했어요. 외국 기술에 의존해야 했고요.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배우고 도전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이야기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도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귀국을 앞둔 마지막 날, 김 이사님께서 저에게 작은 선물을 주셨어요. KTX-이음 미니어처 모델이었죠. 이건 저희 우정의 상징입니다. 이걸 보시면서 항상 함께 걷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 미니 열차를 호텔방 탁자에 놓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과연 한국이 우리에게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줄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요, 저는 분명히 느꼈어요. 우리가 찾던 믿을 수 있는 파트너 드디어 만났구나. 한국에서의 그 놀라운 경험을 마치고 사우디로 돌아왔을 때 저희는 정말 큰 희망과 기대를 품고 있었어요. 앞으로 저희와 함께할 진정한 파트너를 정해야 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였어요. 귀국하자마자 저는 바로 큰 회의를 준비했어요. 파이살, 사라를 비롯한 주요 기술진들이 모두 모였죠. 회의실 안은 궁금함과 기대감으로 가득 찼고 다들 숨을 죽이며 한국에서 저희가 본 걸 듣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일어나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받은 환대, 믿을 수 없는 시험시설, 그리고 사막에서도 문제없이 달리던 KTX-이음의 모습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영상과 사진도 함께 보여드렸죠. 처음엔 몇몇 분들이 살짝 갸우뚱하시는 눈치였어요. 아무래도 한국이 기차로 유명한 나라는 아니라는 선입견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모두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놀라움 그리고 감탄으로요. 그때 파이살이 일어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힘있고 단호했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저희가 본 건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었습니다. 신뢰와 개방이었어요. 모든 걸 숨김없이 보여주고 저희가 독립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게 지금 저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에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활발한 논의가 시작됐어요. 대다수는 파이살의 말에 동의했지만 여전히 고민하는 분들도 있었죠. 그중 한 분 고위 기술자인 아흐메드 씨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국장님, 한국의 기술이 아직 충분히 검증된 게 아닐 수도 있는데요. 우리 미래를 걸기엔 너무 큰 위험 아닌가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아흐메드님,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근데요, 지금의 현실도 생각해 보셔야 해요. 독일의 검증된 기술도 결국 저희 사막에서는 실패했습니다. 중요한 건 기술을 얼마나 잘 공유하고 저희가 직접 운영할 수 있게 도와주느냐죠. 한국은 그걸 약속했어요. 이제는 저희가 스스로 서야 할 때 아닐까요? 그 말에 아흐메드 님도 잠시 고민하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회의실은 조용해졌고 다들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그리고 그때 젊은 기술자인 사라 씨가 조심스럽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한국을 믿고 싶어요. 늘 다른 나라에 의존만 하다가 실패했잖아요. 이젠 우리도 직접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한국은 저희를 파트너로 대했어요. 그게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 순간 회의실의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고 저는 바로 투표를 제안했어요. 모두가 마음을 담아 적을 수 있도록 투표용지를 돌렸고요. 선택지는 단 두 가지였습니다. 독일 혹은 한국. 투표 결과가 발표되는 동안 제 심장은 터질 듯 뛰었어요. 코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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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원이 코리어. 결과는 분명했어요. 한국의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회의실에는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왔고 몇몇 분들은 서로 포옹하며 기뻐했어요. 파이살은 저를 보며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요.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자랑스러우면서도 살짝은 긴장도 됐어요. 큰 결정을 내렸으니까요. 하지만 책상 위에 놓인 KTX-음의 미니어처 모델을 보며 다시 한번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 이게 맞는 길이야. 이제 진짜 우리의 열차를 만들 수 있어. 다음 날 아침 저는 현대로템에 공식적으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김재호 이사님이 직접 전화를 받으셨고 기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알라시드 국장님. 함께 일하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저희는 사우디가 완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따뜻한 약속은 정말 큰 힘이 됐어요. 곧바로 구체적인 교육 계획이 마련됐고 저희 엔지니어들은 다시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시작했어요. 사라와 파이사를 비롯한 팀원들은 들뜬 표정으로 하나같이 말했어요. 이번엔 진짜 우리가 배워서 우리 힘으로 만들어 볼게요. 공항에서 팀을 배웅하며 저는 확신했어요. 이제 진짜 사우디 철도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구나. 한국을 파트너로 선택한 그날부터 진짜 여정이 시작됐어요. 이번 철도 프로젝트는 단순히 열차를 만드는 걸 넘어서 사우디가 스스로 설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 일이었어요. 그만큼 중요했고 저에겐 사명과도 같았죠. 엔지니어들이 한국으로 떠나던 아침 하늘은 맑고 공기는 시원했어요. 저는 공항에 함께 나가서 파이살, 사라, 그리고 다른 기술자분들을 배웅했어요. 다들 밝은 표정으로 서로 이야기 나누며 웃고 계셨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자랑스러움이 올라왔어요. 가셔서 꼭 많이 배우고 오세요. 궁금한 건 다 물어보시고 메모도 꼼꼼히 하시고요. 우리 미래가 여러분 손에 달렸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파이살이 활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국장님, 저희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을게요. 꼭 다 배워서 돌아오겠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하늘 위로 점점 작아질 때까지 저는 손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남은 작업에 집중하기 시작했죠. 한국에 간 팀이 열심히 배우는 동안 저희도 여기서 할 일이 정말 많았거든요. 며칠 뒤부터 파이살과 사라가 한국에서 소식을 보내오기 시작했어요. 둘 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신난 목소리였죠. 국장님, 여기 훈련센터 정말 대단해요. 건물도 크고 최신 기술로 가득해요. 파이살이 전화로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모든 걸 숨김없이 다 알려줘요. 질문에도 친절하게 다 설명해 주시고요. 살아도 신이 나서 전화를 해주셨어요. 저희 오늘 사막용 모래 필터 수리 실습했어요. 직접 해보니까 자신감이 생겨요. 이런 경험 너무 소중해요. 그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마음이 든든해졌어요. 한국은 약속을 지키고 있었고 진짜로 저희를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 사이 사우디에서는 저희 팀이 기찻길 공사와 역 건설을 준비하느라 하루하루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기술자들도 사기충천이었고요. 매일 회의실에 모여서 지도도 보고 설계도도 검토하고 다음 작업 순서를 점검했죠. 한때 한국 선택을 망설이던 아흐메드 씨도 이제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계셨어요. 국장님, 저도 이 프로젝트에 더 이상 의심 없어요. 이젠 진짜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이 참 울림이 있었어요. 마음이 뭉클했죠. 몇 주가 후딱 지나가고 드디어 한국에 갔던 팀이 귀국하는 날이 왔어요. 공항은 마치 축제 분위기였어요. 가족들도 나와 있었고 직원들도 모두 모여서 환영하고 있었어요. 파이살, 사라, 그리고 팀원들이 도착하자 여기저기서 박수와 환호가 터졌어요. 팀원들은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어요. 표정도 당당했고 자신감이 가득 느껴졌어요. 파이살이 다가와서 저를 껴안으며 말했어요. 국장님, 해냈어요. 저희 이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사라가 활짝 웃으며 덧붙였죠.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저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한국은 기차뿐 아니라 신뢰를 줬어요. 그 말에 저는 정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제 우리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기술자분들은 복귀하자마자 다른 직원들에게 배운 내용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매일매일 실습하고 토론하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모두가 빠르게 성장했죠. 사무실 전체에 활력이 돌았어요. 열정, 팀워크, 그리고 희망이 가득했어요. 그때 현대로템의 김재호 이사님께서 저희를 다시 방문하셨어요. 제가 여쭤봤죠. 이사님,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기술 강국이 되셨나요? 이사님은 잠시 웃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저희도 예전엔 어려웠어요. 기술도 없었고 외국 의존도 심했죠. 근데 꾸준히 배우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사우디가 그 과정을 그대로 걷고 계신 거예요. 그 말씀에 정말 용기를 얻었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 싶었죠. 그리고 그날이 왔어요. 저희가 직접 만든 철길 위에서 저희 기술자들이 직접 조종한 KTX-2음이 첫 시험 운행을 시작한 날이요.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고 기차는 은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파이살이 신호를 보내고 기차가 부드럽게 출발했어요. 출발! 사라가 외쳤고 모두가 숨죽여 기차를 지켜봤어요. 기차는 아주 안정적으로 달렸어요. 사막의 모래와 열기를 그대로 뚫고 아주 멋지게 질주했죠. 된다. 진짜 된다. 사라가 소리쳤고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건 그냥 기차가 아니야. 이건 우리 꿈, 우리 노력, 우리 독립의 상징이야. 그날 밤 저희는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웃음과 박수가 끊이지 않았죠. 파이살이 일어나 한마디 했어요. 오늘은 우리가 함께 만든 미래의 첫날입니다. 한국 덕분에 이젠 우리가 우리 미래의 운전자가 됐습니다. 다들 박수를 쳤어요. 그 순간을 저는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어요. 우린 이제 시작이야. 앞으로 더 많은 도전이 있겠지만 우리에겐 이제 믿음이 있어.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이요. 저와 함께 긴 여정을 달려와 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사막을 가르는 우리의 KTX-2음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서로를 믿고 배우며 성장해온 모든 사람들의 땅과 꿈을 실은 열차였어요. 저 자피르 알라시드는 오늘도 플랫폼에 서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이렇게 다짐해요. 우리의 레일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에요. 내일도 모래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멈추지 않고 앞으로 달려갈 거예요. 함께라면 무엇이든 가능하니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되었길 바라요. 언젠가 사막을 가로지르는 은빛 열차 안에서 창밖으로 펼쳐지는 별빛과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꿈꾸며 이만 인사드릴게요. 혹시 이야기 속에서 한 줄기 영감을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살짝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달리는 초석이 된답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응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저도 꼭 읽고 답해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모두 안전벨트 꼭 잡고 우리의 꿈열차와 함께 힘차게 달려가요.